얼마 전 23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 입학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아직 남은 수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모두가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수험생의 노력은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바로 성균관, 그리고 이를 입학하기 위한 속과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대학교 성균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어땠을까요? 오늘날보다 수명이 낮은 시대이니 학생들의 나이도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성균관 신입생의 평균 나이는 바로 34.5세였습니다. 평균 나이가 34.5세이고 많게는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인 재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세다고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을 이기긴 어려울 것 같네요. 과거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성균관 입학과 과거 시험에 진심이었을까요? 이건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과 과거에 있어 학업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당연시되는 학업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점, 핵심은 대학을 단순히 수단이자 하나의 절차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선비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 마치 농부가 밭을 갈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다. 밭을 갈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고 선비가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한 해 동안 밭을 갈지 않으면 내년을 기다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대대로 배우지 않아 마침내 시골 백성이 되고 만다. 친족과 이웃도 끼워주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사대부 사이에 설 수 있겠는가. 중국 사람은 출세할 길이 몹시 많지만 우리나라 사대부는 배우지 않으면 자립할 길이 없다. 조선시대의 선비였던 홍중인이 가계에 작성한 글 중 일부입니다. 선비라면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배우지 않는다면 시골 백성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과거가 선비들의 유일한 출세의 방법이었으며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평생 과거 공부를 하는 것만이 일이고 직업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 간에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양반, 그리고 형편과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과거 합격을 위해 평생을 노력했지만 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평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들의 일생일대 목표였던 성균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성균관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을성, 고를균, 규칙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고르게 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균관에서 이루고자 하고 고르게 하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균관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지만 성균관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것인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학입니다. 유학은 중국의 공자를 시조로 공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전통적인 학문입니다. 순으로부터 주공에 이르는 성인을 이상으로 하고 인과 예를 근본 개념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성균관에서는 조선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유교 경전을 포함해 법, 역사, 행정을 가르쳤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유생들의 학업 외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학의 성인이 되는 성현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즉, 성균관은 조선의 핵심 사상인 유학의 핵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명실상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그렇다면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선 전국 팔도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한 해 입학생은 3,500명 정도입니다. 즉,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3,500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성균관 입학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했을까요? 바로 200명입니다. 조선 전체에서 단 200명이라니 정말 수재 중에서도 수재만 입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선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유형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속과, 대과, 묵과, 잡과입니다. 이 중 속과를 제외한 대과, 묵과, 잡과는 합격한다면 바로 관리로 임용되는 유형의 시험이었고, 속과가 합격한다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속과는 이 안에서도 진사과와 생원과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진사과는 유교경전 논술시험, 생원과는 문해창작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합격생은 전국에서 100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이 시험에 대한 합격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생원, 김진사도 이러한 경우입니다. 관직을 나가지 못해도 성균관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존경을 받고 양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속과를 합격해 성균관에 입학한다면 그 안에서 대과를 준비하게 되고 대과를 합격한다면 비로소 중앙관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성균관은 오늘날의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4년제인 것과는 달리 재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과에 합격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재학이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졸업도, 관직도 보장되지 않는 성균관.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었을까요?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일단 학비가 무료였고요. 식비도 무료였고 숙소비까지 무료였습니다. 여기에 학용품과 의료비, 더 나아가서는 자비를 도와줄 노비 지원까지 오늘날은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큰 혜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는 3년에 한 번인 과거 시험이지만 성균관 안에서는 성균관 학생들만이 참여 가능한 시험이 수시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부푼 마음과 기대로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내기 배움터를 가게 되죠. 성균관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방례라는 것인데요. 성균관의 신입생 환영회로 조선실록에는 접방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유생들 사이에서 관례상 치러지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짓궂은 선배들의 장난으로 새내기 배움터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신방례도 말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신입생의 집에 쳐들어가 대접을 요구하기도 하고 망신을 주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의 신방래는 과거 시험이 공정하지 못했던 고려 말 고위층 자제들이 합격 후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배들이 신고식을 치르게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좋았던 목적과 의도를 잃고 변질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새벽이면 일어나 세안과 식사 후 수업에 참여한 후 늦은 시간까지 자율적인 학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균관 유생들은 공부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의 일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면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집단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권식당,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공관, 눈뜬 장림행세를 하는 청맹권당, 고글하며 대궐로 행진하는 호국권당까지 오늘날의 집단 시위 못지 않았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나 조정에서 유교적인 전통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덕이 부족한 인물을 요직에 등용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했을 때 권당이 이뤄지곤 했습니다. 즉, 왕권을 견제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권당의 성질은 변질됩니다. 성균관 안에서 유생들이 패거리를 이뤄 세력을 겨루는 수단으로 그리고 조선 후기 당쟁이 심할 때는 특정 당파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당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성균관은 단순히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그리고 유생들이 공부하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점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